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 믿기 힘드실 겁니다. 그 유명한 도널드 트럼프, 그 입 거친 트럼프가 말이죠. 갑자기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말을 바꿨습니다. 주한미군 빼겠다. 호언장담하던 그 남자가요? 최근 들어서는 한국, 친구니까 이러면서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대체 펜타곤 지하회의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폭로할 내용, 솔직히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시작합니다. 2025년 8월 25일, 백악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의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기자 한 명이 질문을 던집니다. 대통령님, 주한미군 감축 고려하십니까? 그 순간 트럼프의 표정이 묘하게 굳었습니다. 평소라면 당연하지. 한국이 돈을 안 내잖아. 이렇게 나왔을 텐데요. 지금 말하고 싶지 않네요. 우리는 친구니까요. 아니 뭐라고요? 친구? 트럼프가? 그 트럼프가 친구 타령을? 기자들은 당황했습니다. 평소에 트럼프가 아니었으니까요. 뭔가 있구나 모두가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9월 3일 폴란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트럼프가 또 묘한 발언을 합니다. 폴란드에서 미군 철수?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다만 다른 나라들은 그건 생각하고 있죠. 한국 이야기는 쏙 빠졌네요. 분명히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방위비를 6조 원 내지 않으면 미군 빼겠다. 고 난리였는데 말이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는 2025년 5월로 돌아가야 합니다. 5월 22일 월스트리트 저널이 폭탄 기사를 터뜨립니다. 트럼프 행정부 주한미군 4,500명 철수 검토.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서울 외교부는 긴급회의, 도쿄는 비상, 베이징과 평양은 축제 분위기.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만에 펜타곤이 나섭니다. 숨가쁘게 성명을 발표하죠. 거짓입니다. 주한미군 감축? 그런 거 없습니다. 하지만 뉴스위크, 블룸버그, 더힐 등 주요 언론들이 발로 뛰어 취재한 결과 오호, 뭔가 냄새가 나는데요.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내부적으로는 검토 중입니다. 펜타곤 관계자들이 귀띔을 합니다. 즉, 트럼프가 실행에 옮기려고 했던 건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트럼프는 실행하지 못한 걸까요? 여러분, 이 대목이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트럼프가 주한미군 빼자. 고 우기자 펜타곤 장성들이 움직였습니다. 엄청난 보고서를 들고 백악관으로 쳐들어갔죠. 그 보고서에 뭐가 적혀 있었을까요? 각하, 한국을 떠나면 동북아 작전의 70% 이상이 불가능합니다. 70%. 상상이 되십니까? 트럼프가 버럭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뭐? 70%? 거짓말이지. 한국 하나 때문에. 예, 각하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장성들은 트럼프 앞에 지도 한 장을 펼쳐놓습니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의 위성사진이었죠. 각하, 이것 좀 보십시오. 여의도의 5.5배로 1467만 제곱미터, 숫자만 봐서는 감이 안 오시죠? 축구장으로 따지면 무려 2055개. 여의도를 통째로 5개 반 갖다 놓은 크기입니다. 크긴 크네요. 그래서요. 트럼프가 시큰둥하게 반응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음 설명을 듣고 트럼프의 눈이 커졌습니다. 각하, 여기는 단순한 기지가 아닙니다. 항공기 120대를 동시에 띄울 수 있습니다. 전시에는 미군 69만 명, 함정 160척, 항공기 2,000대가 여기를 통해 전개됩니다. 69만 명. 미군 현역 전체가 130만 명인데 그 절반 이상이 한국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하. 장성이 지도의 다른 부분을 가리킵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서울에서 3km 안에 중국, 러시아, 일본이 다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사일 쏘면 베이징까지 10분입니다. 트럼프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한국 없으면 중국 못 막는다. 예, 각하. 정확하십니다. 자,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중국이 왜 사드 배치에 그렇게 난리를 쳤는지 아십니까? 한국에 사드 하나 들어오면 중국 전역이 미국 레이더에 적나라하게 노출되거든요. 베이징에서 회의하는 내용도 상하이 항구에 배 들어오는 것도 다 보입니다. 북한은 더 심각합니다. 평양에서 김정은이 재채기만 해도 주한미군이 다 압니다. 과장 아닙니다. 진짜예요. 2025년 10월 5일 알자지라 보도를 보세요. 김정은이 뭐라고 했습니까? 남한에 미군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도 특별 자산을 배치했다. 특별 자산? 뭔 뜻인지 아시겠죠? 핵무기 말하는 겁니다. 왜요? 겁나니까요.
주한미군이 무섭거든요.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려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2015년 8월, 기억하시죠? 북한이 DMZ에 지를 묻어서 우리 병사들 다치게 한 사건. 온 국민이 분노했고 청와대는 강경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죠. 그때 주한미군이 움직입니다. M270 다연장 로켓, 아파치 헬기, 패트리엇 미사일. 최전방으로 우르르 이동합니다. 통일대교를 건너는 미군 장비들. 기자들이 찍어댔죠. 그 사진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후 북한이 갑자기 손을 듭니다. 미안합니다. 대화로 풉시다. 뭡니다가 이게? 평소에 그렇게 막 나가던 북한이 바로 이겁니다. 주한미군의 존재감. 한국군만 있었으면 북한이 무시했을 겁니다. 하지만 미군이 나서니까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는 이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무시했죠. 한국, 부자 나라잖아. 우리가 왜 공짜로 지켜줘야 해? CSIS 보고서가 폭로했습니다. 트럼프가 이런 생각을 한 게 어제 오늘이 아니라고요. 무려 35년 전부터, 정치인 되기 전부터 트럼프는 줄곧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돈 버는 기계야. 무역으로 우리 등쳐먹고 안보는 공짜로 얻어먹고. 그래서 2019년에 방위비를 6조 원 내라고 요구한 겁니다. 당시 한국이 내던 게 1조 원이었는데 6배를 올리라고. 미쳤죠? 솔직히 미친 소리였습니다. 이 와중에 CNN이 나섭니다. 팩트체크를 돌립니다. 트럼프 말 거짓입니다. CNN이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40에서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카투사, 부동산 제공, 세금 면제까지 합치면 연간 3조 원입니다. 3조 원. 이게 적은 돈입니까? 더 웃긴 건 미국이 한국에서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펜타곤 장성들이 트럼프에게 계산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각하, 캠프 험프리스를 괌에 새로 짓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얼마나 들어? 최소 50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10년 걸립니다. 그 10년 동안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트럼프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게다가 각하, 괌은 중국에서 3000km 떨어져 있습니다. 한국은 1000km입니다.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거리의 차이. 이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괌에서 대만까지 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한국에서 출발하면 순식간입니다. 2025년 5월 22일 월스트리트 저널이 특종을 터뜨렸을 때 전 세계가 들썩였습니다. 주한미군 4,500명 철수. 한국 국방부는 새벽에 장관 긴급 소집. 일본도 비상회의. 그런데 불과 몇 시간 후 펜타곤이 황급히 부인합니다. 거짓입니다. 그런 계획 없습니다. 뉴스위크 기자가 파고들었습니다. 펜타곤 관계자를 붙잡고 캐물었죠. 정말 없어요? 진짜로?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요? 그건 말 못합니다. 아, 있긴 있다는 거네요. 블룸버그가 후속 보도를 합니다. 트럼프가 실행하고 싶어 하지만 군부가 막고 있다. 바로 이겁니다. 트럼프 혼자 빼자고 우기는데 장성들이 총출동해서 막고 있는 거죠. 결정타는 2025년 4월 10일 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나왔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 장군이 증언대에 섭니다. 상원의원이 질문을 던집니다. 장군, 솔직히 말해보시오. 주한미군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브런슨 장군의 대답. 문제가 됩니다. 큰 문제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주한미군은 탄도미사일 방어의 핵심입니다. 북한과 중국을 감시하는 눈이자 귀입니다. 줄이면 우리는 눈먼 봉사가 됩니다. 상원의원들 표정이 굳어집니다. 바로 다음 순서. 인도태평양 사령관 사무엘 파파로 제독. 제독, 당신 생각은? 주한미군 줄이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단언합니다. 이 증언이 방송을 타고 나가자 미국 상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상원은 2026 국방수권법에 조항 하나를 박아넣습니다. 주한미군을 2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데 예산을 쓸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상원이 트럼프의 손발을 묶어버린 겁니다. 트럼프가 주한미군 빼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못 빼죠. 여기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틀랜틱 카운실이라는 유명한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커스 갈라우스카스라는 전문가가 보고서를 냅니다. 주한미군 변혁시킬 절호의 기회다. 이 사람은 또 무슨 소리? 그의 제안이 흥미롭습니다. 병력 숫자에 집착하지 마라. 중요한 건 능력이다.
미 해병대 연안연대를 한국 서해 5도에 배치하라. 대함 미사일, 대드론 장비를 갖춰라. 그러면 황해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공격적인 제안인데요. 더 재미있는 건 이게 중국을 정조준하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한국 서해 5도에서 중국 산둥반도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불과 400km. 미사일로 치면 3분 거리입니다. 중국이 이 소식 듣고 뭐라고 했을까요? 난리 났죠. 2025년 9월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군사 퍼레이드. 시진핑, 푸틴, 김정은이 나란히 섰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서 있는 모습 보셨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도 뭉쳤다. 너희가 한미일 삼각동맹하면 우리는 중러북 삼각동맹한다. 이런 메시지죠. 더 디플로맷이라는 외교 전문 매체가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게 뭐냐? 주한미군을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 상대로도 쓰겠다는 것이다. 아시아타임스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대만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다. 한국이 중국과 싸우면 경제가 무너진다. 이게 바로 한국이 처한 딜레마입니다. 미국은 중국 막는데 도와달라 하고 중국은 미국 편 들지 마라 협박하고 그 사이에서 한국은 줄타기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2025년 8월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말입니다. 이 대통령이 CNBC 인터뷰에서 폭탄 발언을 합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1997년 외환위기가 다시 온다. 뭡니까? 이게 미국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한다고요? 미국이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라고 합니다. 통화 수합 없이 이렇게 하면 한국 경제 무너집니다. 기자들이 놀랐습니다. 역대 한국 대통령 중에 미국 앞에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한 사람이 있었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트럼프가 이 말을 듣고 화를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한국 사정도 어렵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하죠. 왜 그랬을까요? 펜타곤이 트럼프한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했거든요. 각하, 한국 경제 무너지면 주한미군도 유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한국 경제가 무너지면 방위비도 못 내고 미군 지원도 못하고 결국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는 겁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게 돈인데 한국 경제 무너뜨리면 돈을 못 받잖아요. 이쯤 되니까 트럼프도 깨달았습니다. 아, 한국을 너무 쥐어짜면 안 되겠구나. 2024년 10월 4일 드디어 새로운 방위비 협정이 타결됩니다.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VOA가 긴급 속보를 냅니다. 2026년 방위비 8.3% 인상 1조 5,192억 원 8.3%. 이게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트럼프가 원했던 건 6배 인상, 즉 500% 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겨우 8.3%로 합의가 됐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트럼프가 완전히 물러선 겁니다. 한국의 완승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더 재미있는 건 이 협정에 특별 조항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방위비로 해외 미군 자산 수리 금지. 예전에는 한국이 낸 방위비로 일본이나 괌에 있는 미군 장비를 수리했습니다. 이제는 못합니다. 한국 돈은 한국에 있는 미군에게만 씁니다. 국회가 이거 안 고치면 예산 안 준다. 버텼거든요. 미국이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5년 9월 한미일 3국이 프리덤 엣지 훈련을 합니다. 인도태평양 디펜스 포럼이 보도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 가장 진보된 3국 협력. 제주도 앞바다에서 미국 F-35, 한국 F-15, 일본 F-2 전투기들이 하늘을 뒤덮습니다. 바다에서는 한미일 구축함들이 진을 칩니다. 이걸 북한이 보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부들부들 떨면서 긴급회의를 소집합니다. 특별 자산을 배치하라. 핵무기 준비 태세를 갖춰라. 알자지라가 이걸 특종으로 보도합니다. 김정은 추가 군사조치 예고.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2025년 9월 3일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전승절 80주년 군사 퍼레이드. 신형 ICBM, 스텔스 전투기, 항공모함. 온갖 무기를 다 꺼내 보입니다. 그런데 이 퍼레이드에 김정은이 참석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김정은이 중국 가는 거 엄청 드문 일이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완전히 한편이다. 미국, 너희 감히 건드려봐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러시아도 한몫합니다. 2024년 6월 푸틴과 김정은이 상호방 위조약을 맺었죠. 한쪽이 공격받으면
다른 쪽이 자동으로 참전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조약인지 아십니까? 만약 미국이 북한을 치면 러시아가 자동으로 참전합니다. 제3차 세계대전 발발하는 겁니다. 북한은 이미 러시아에 병력을 보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투입됐다는 보도 들으셨죠? 그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게 뭘 줬을까요? 최신 무기 기술, 미사일 기술, 잠수함 기술, 심지어 핵 기술까지. 뉴스위크가 경고합니다. 북한의 핵 능력이 급격히 증강되고 있다. 한국은 최근 보고서를 냈습니다.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대량으로 비축했다. 무기급 우라늄입니다. 핵폭탄 만드는 재료죠. 이쯤 되니까 미국도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한국 절대 놓치면 안 된다. 트럼프도 이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2025년 9월 22일 뉴욕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립니다. 미국 국무부가 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 같은 방위 공약을 재확인한다. 핵 능력을 포함한 모든 군사력으로 동맹을 방어할 것이다.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핵 능력. 미국이 해구산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코리아 헤럴드가 분석 기사를 냅니다. 펜타곤의 새 국방 전략, 한국에 더 큰 역할 요구할 것. 뭔 소리죠? 전략적 유연성 확대, 방위비 증액, 작전권 전환. 미국이 한국한테 요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봅니다.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한국의 역할이 커지면 발언권도 커진다. 애틀랜틱 카운실이 제안합니다. 관점을 바꿔라. 전략적 유연성을 한국이 인도 태평양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기회로 봐라. 실제로 한국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항공모함 건조, KDX-3 구축함 배치, KSS-3 잠수함 건조. 대양 해군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F-35B 스텔스 전투기도 도입했습니다. 이제 한국 해군도 항공모함에서 스텔스기를 띄울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항공모함 운용하는 나라가 몇 개나 될까요?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인도, 중국, 일본. 그리고 곧 한국. 탑10 안에 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위상입니다. 블룸버그가 분석 기사를 냅니다. 한국, 인도 태평양의 새로운 군사 강국으로 부상. 중국이 이 기사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한국이 미국 앞잡이 노릇한다. 발끈했습니다. 하지만 어쩝니까?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를 끌어안고 있는데 한국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일화 하나 말씀드릴게요. 2025년 9월 일본 방위대신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을 방문합니다. 10년 만입니다. 왜 안 왔을까요? 한일 관계가 그동안 얼마나 안 좋았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왜 왔을까요? 북한 때문입니다. 김정은이 핵무기 개발하고 러시아랑 손잡고 중국이랑 붙어 다니니까. 일본도 겁났던 겁니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대신과 안규백 한국 국방부 장관이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악수하는 사진 보셨죠? 그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우리 이제 싸울 때가 아니다. 뭉쳐야 산다. 인도태평양 디펜스 포럼이 이렇게 보도합니다. 한미일 역사상 가장 강력한 3국 동맹 구축.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죠. 트럼프가 정말 완전히 마음을 바꾼 걸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후퇴일까요? 프레시안이 2025년 4월 10일 보도를 합니다. 트럼프, 주한미군 비용을 무역과 패키지로 협상하겠다. 또 시작이네요. 방위비랑 무역 적자랑 합쳐서 계산하자. 트럼프가 또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 정부는 즉각 선을 그었습니다. 안 됩니다. 방위비는 방위비, 무역은 무역입니다. 외교부 당국자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제12차 방위비 협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즉, 트럼프가 뭐라든 우리는 약속대로 한다. 더 줄 생각 없다. 이런 뜻이죠. CSIS가 날카롭게 분석합니다.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생각은 35년 동안 변한 적이 없다. 그는 여전히 한국을 부자나라, 무임승차하는 나라로 본다. 맞습니다. 트럼프는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꾼 게 아닙니다. 다만 펜타곤이 맡고 있고 상원이 맡고 있고 현실이 맡고 있을 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심하면 안 됩니다. 트럼프는 기회만 되면 또 주한미군 카드를 꺼내들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체 방어 능력을 미친 듯이 키우고 있습니다. 2023년 헤럴드 경제 보도를 보세요. 캠프 험프리스, 미군들이 한국 근무 연장 신청 쇄도.
왜 그럴까요? 시설이 너무 좋아요. 미국 본토보다 낫습니다. 슈퍼짐, 워터파크, 골프장, 영화관, 병원. 없는 게 없습니다. 게다가 한국 문화에 빠진 미군들도 많습니다. BTS, 블랙핑크 좋아하는 미군, K-드라마 보는 미군, 한식 먹는 미군, 군 소식통이 전합니다. 한국 근무는 이제 미군들이 서로 가고 싶어하는 자리입니다. 예전에는 한국 발령받으면 싫어했는데 이제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주한미군의 사기가 하늘을 찌른다는 겁니다. 사기 높은 군대가 강한 군대죠. 2025년 8월 27일 애틀랜틱 카운실이 또 보고서를 냅니다. 이재명 트럼프 정상회담,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긴장감 흐른다. 트럼프가 미군 기지 소유권을 요구했다. 이게 무슨 소리죠? 지금까지는 한국이 땅을 빌려준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땅을 아예 미국에 넘기라고요? 당연히 안 되죠. 한국 땅인데. 외교부가 즉각 반박합니다. 주한미군지 위협정에 따라 우리가 제공하는 것입니다. 임대가 아닙니다. 트럼프의 이 발언, 뭘 의미할까요? 나 아직도 한국한테 뭔가 더 받아낼 게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아타임스가 10월 2일 장문의 분석 기사를 냅니다. 제목이 아주 자극적입니다. 한미 군사동맹의 커튼이 내려오는가? 워싱턴이 한국에 연간 10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100억 달러면 한국 돈으로 13조 원. 현재 내는 돈의 거의 10배입니다. 이건 올해 1% 미만 성장할 한국 경제에 엄청난 부담이다. 아시아타임스가 경고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미국이 요구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주기도 합니다. 2025년 9월 22일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을 다시 보세요. 미국은 핵 능력을 포함한 모든 군사력으로 동맹을 방어한다. 해구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북한이 핵무기 쏘면 미국이 핵무기로 반격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프리덤 엣지 훈련을 정례화한다.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수시로 한다는 거죠. 한미일이 항상 같이 훈련하면서 준비 태세를 유지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첨단 기술 협력을 강화한다. AI, 양자 컴퓨터, 바이오 기술 최첨단 기술을 같이 개발하자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미국이 한국을 진짜 핵심 동맹으로 본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한국을 별로 안 중요하게 봤으면 이런 기술 공유 안 합니다. 실제로 F-35 전투기만 봐도 그렇습니다. 미국이 F-35 수출하는 나라가 몇 개나 될까요? 극소수입니다. 한국은 그 안에 들어가 있죠. 심지어 한국은 F-35를 직접 조립까지 합니다. 사천 공장에서 한국 기술자들이 F-35를 만들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술 이전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한국이 그냥 받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도 미국에게 줄 게 있습니다. K9 자주포. 전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자주포입니다. 폴란드가 1000문을 주문했습니다. 호주도, 노르웨이도, 에스토니아도 줄줄이 주문. 심지어 미국도 K9에 관심을 보입니다. 우리도 하나 살까? 미국이. 전 세계 최강 군대 미국이 한국 무기를 사겠다고 합니다. 조선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조선소들이 만드는 LNG, 운반선, 컨테이너선. 전 세계 1위입니다. 미국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 조선소에서 미 해군 함정 만들어달라. 실제로 협의 중입니다. 한국이 미국 군함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배터리 기술은 또 어떻습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의 절반이 한국산입니다. 미국이 전기차 산업 육성하려면 한국 배터리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조지아에 현대차 LG 합작 공장을 짓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2025년 9월 4일 조지아 공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민 단속국이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한국인 노동자 300명을 체포합니다. 수갑 채우고 버스에 태우고. CNBC가 이 장면을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 국민이 자연스럽게 분노했다. 가혹한 대우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투자자들한테 경고를 보낸 겁니다. 우리 법 안 지키면 이렇게 된다. 하지만 이건 역효과를 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투자 위험하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로이터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 요구대로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면 1997년 외환위기가 다시 온다. 로이터 기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역대 한국 대통령 중에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한 사람이 있었나요?
통화 수합 없이는 안 됩니다. 한국 경제 무너집니다. 이 대통령이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미국 경제 전문가들이 이 대통령 편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재명 말이 맞다. 3,500억 달러를 한꺼번에 빼면 한국 경제 무너진다. 미국도 한국 경제 무너지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왜요? 한국이 망하면 미국 기업들도 피해보거든요. 삼성이 무너지면 애플이 반도체 못 구합니다. 현대차가 무너지면 미국 자동차 부품 산업이 타격받습니다. LG가 무너지면 테슬라가 배터리 못 구합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계화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이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거죠. 트럼프도 이걸 이제 알았습니다. 늦었지만 말이죠. 그래서 2025년 들어서 트럼프의 발언 톤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친구니까. 이렇게 애매하게 넘어가는 거죠. 뉴스위크가 아시아 전문가 숀 킹의 말을 인용합니다. 나는 주한미군 감축에 찬성한다. 하지만 한국이 자체 방어 능력을 갖출 때까지는 안 된다. 이게 바로 합리적인 접근입니다. 무작정 빼는 게 아니라 한국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자는 거죠. 그렇다면 한국은 언제쯤 준비가 될까요? 전문가들은 10년에서 15년이라고 봅니다. 2035년에서 2040년 사이. 그때쯤이면 한국도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경항공모함을 실전 배치하고 독자적인 조기경보 위성을 띄울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이 줄어들어도 괜찮습니다. 한국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주한미군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트럼프도 이제 그걸 압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정리해볼까요? 트럼프가 왜 말을 바꿨는지 이제 완전히 이해되시죠? 첫째, 펜타곤이 막았습니다. 한국 없으면 동북아 작전의 70% 불가능. 이 한마디가 결정타였습니다. 둘째, 상원이 막았습니다.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감축 금지 조항을 박았습니다. 셋째, 현실이 막았습니다. 캠프 험프리스를 괌에 새로 짓는데 500억 달러, 10년이 걸립니다. 넷째, 동맹국들이 막았습니다. 일본도, 호주도, 필리핀도. 모두 주한미군 빼지 마라. 고 난리입니다. 다섯째, 적들이 막았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이 너무 위협적입니다. 이 상황에서 주한미군 빼면 동북아 전체가 불안정해집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주한미군은 한국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보루입니다. 세계 평화의 균형추입니다. 트럼프도 이제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협상 카드가 아니라 전략적 자산이라는 것을. 주한미군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것을. 한미동맹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월스트리트 저널, 블룸버그, CNN, 뉴스위크, 더 힐, 애틀랜틱 카운실, 아시아타임스, 더 디플로맷, 알자지라, VOA, 코리아 헤럴드, CNBC, CSIS, 인도태평양 디펜스 포럼, 로이터. 전 세계 모든 주요 언론이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인도 태평양의 핵심 국가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강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가치 있습니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 미군 기지. 여의도의 5.5배. 3만 8천 명이 생활하는 거대 도시. 이곳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최전선입니다. 여기서 미군과 한국군이 함께 훈련하고 함께 작전을 짜고 함께 북한과 중국을 감시합니다.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이게 바로 한미동맹 70년의 결실입니다. 피로 맺어진 동맹. 6.25 전쟁 때 미군 3만 7천 명이 한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 희생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도 스스로를 지킬 힘을 길러야 합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입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입니다. 기술 강국입니다. 문화 강국입니다. K방산, K조선, K배터리, K반도체, K팝, K드라마.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합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 하지만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중국은 군비를 증강하고 러시아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주한미군에 대해, 한미동맹에 대해,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국제 정세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그 놀라운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